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근육 유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전문 연구와 의료 현장에서 권장하는 내용들이고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팁들만 모았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진다.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현실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젊고 힘차게 움직이던 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50대, 60대, 70대 이상 분들도 충분히 근육량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근육 키우는 습관과 운동법이 정리되어 있으니 영상 함께 보시면서 나만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걸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빠르게 근육이 줄어들어요. 반대로 꾸준히 관리하면 근육을 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근육이 줄어들면 당장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잘 넘어지고요. 넘어지면 엉덩이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골절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럼 또 근육이 더 줄어들고 결국 일어나서 걷는 게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근감소증은 그냥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근감소증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사실은 30대부터 이미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30대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고요. 60대 이후부터는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3% 가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0대에 근육량이 100이었다면 60대가 되면 7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의 30%나 감소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속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그럼 왜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이 감소해요. 두 번째는 신진대사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지고 근육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과정이 둔해져요. 세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덜 하게 되잖아요. 젊을 때는 출퇴근하고 움직이고 걷고 이런 게 많았는데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서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요. 네 번째는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데요. 나이가 들면 식욕도 줄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근육이 유지되지 않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 4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노년기에 급격하게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감소증이 생기면 무조건 나빠지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행히도 이 근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운동과 영양관리만 잘해줘도 근육 감소를 늦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발표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꾸준히 하고 하루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70대, 80대까지도 젊을 때 근육량의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둘째, 단백질을 챙겨 먹고 셋째, 몸을 많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이거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육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떤 운동을 하면 좋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바로 적용 가능한 팁으로 설명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드는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운동과 식사 이 2가지를 제대로 챙기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나이 들어서 근력 운동하면 몸 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필요해요. 이걸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 드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가벼운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스쿼트, 플랭크, 팔굽혀펴기, 덤벨 들기 같은 것들이에요.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키워서 넘어지는 걸 막아주고요. 플랭크는 복부와 허리를 잡아줘서 자세가 흐트러지는 걸 막아줘요. 팔굽혀펴기는 상체 힘을 유지해줘서 어깨나 팔이 약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느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 할 때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근육에 영양분이 잘 가게 도와줘요. 대표적인 게 걷기입니다. 하루에 30분만 빠르게 걷거나,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식사입니다. 사실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단백질 섭취예요.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줘도 단백질이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하냐면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체중 1kg당 하루 1.2g에서 1.5g 정도 먹으라고 권장해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먹을까요? 계란 1개에 단백질이 6g 정도 들어있어요.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5g, 두부 반 모에 약 10g, 우유 1컵에는 7g 정도 들어있어요. 이걸 하루 3끼로 나눠서 먹으면 돼요.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점심에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 두부 반 모와 고등어 구이 하나. 이렇게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너무 고기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콩류나 견과류, 생선 같은 다양한 식품으로 섭취하면 훨씬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단백질은 운동 직후에 먹는 게 좋아요.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더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기도 하죠. 물론 쉐이크가 아니어도 좋아요. 우유나 두유, 계란 같은 간단한 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단백질이 몸속에서 잘 흡수되려면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걸 목표로 하세요. 정리하면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근력 운동으로 근육에 자극을 주고, 둘째, 단백질 식사로 근육을 채우고, 셋째,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 이 3가지가 꾸준히 반복되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운동과 식사를 일상에서 어떻게 루틴으로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습관과 생활 속 방법들을 알아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운동과 식사를 어떻게 일상에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운동이나 식사법 자체는 아는데 문제는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걷기와 계단 오르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 가야만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집 앞 마트 갈 때, 버스 정류장 갈 때 그냥 걷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는 정말 효과 좋은 근력 운동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 근육이 단련되고 심장도 튼튼해져요. 엘리베이터 타는 대신 계단으로 한두 층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과 저녁 스트레칭 루틴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근육은 운동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유연성도 같이 관리해야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스트레칭하면 밤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5분 스트레칭하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려요. 특히 목, 어깨, 허벅지, 종아리 위주로 가볍게 늘려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시간 지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건너뛰거나 너무 늦게 드시는데 근육 유지에는 규칙적인 식사가 정말 중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먹고 그 안에서 단백질을 꼭 챙겨주세요. 예를 들어 아침은 계란과 두유, 점심은 닭가슴살이나 생선, 저녁은 두부나 콩류, 이렇게 균형 있게 먹으면 좋아요. 네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자는 동안 회복되고 성장해요. 그래서 충분히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자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자극적인 걸 끄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히 쉬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운동을 매일 할 필요는 없어요. 근육도 쉴 시간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휴식하거나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몸이 긴장해서 근육 회복이 더뎌요. 가벼운 명상이나 음악 듣기 같은 걸로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도 근육 건강에 도움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처음부터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겠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처음엔 하루 10분 걷기부터, 일주일에 한 번 스쿼트 10개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움직였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씩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운동도 식사도 자연스럽게 내 루틴이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일어나서 스트레칭 5분, 밥 먹을 때 단백질 반찬 하나 추가, 마트 갈 때 일부러 한 블록 더 걷기. 이렇게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어떤 루틴으로 하면 좋은지 초보자용과 중급자용으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루틴으로 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말고 지금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춰서 초보자용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초보자용 루틴입니다. 몸이 아직 근력 운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 전체를 사용하는 전신 운동인데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엔 10회씩 2세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동작만 잘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단해져서 걸을 때 힘이 붙어요. 두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플랭크는 복부와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죠. 처음에는 무릎을 땅에 대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2세트 정도 반복합니다. 이걸 매일 하면 허리 통증이 줄고 자세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덤벨 컬입니다. 이건 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인데요. 집에 덤벨이 없으시면 물병이나 책을 들고 해도 됩니다. 한쪽 팔씩 천천히 들어 올리고 내리는 걸 10회씩 2세트 반복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죠. 하루 20분 정도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집 안에서 걸어도 되고 날씨가 좋으면 집 근처 공원을 가볍게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초보자 루틴을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면 중급자 루틴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이번에는 15회씩 3세트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힘들게 하려면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해보세요. 상체까지 같이 자극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런지입니다. 런지는 한쪽 다리씩 앞으로 내디디면서 무릎을 굽히는 동작인데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강한 자극이 가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 잡고 10회씩 2세트부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게 힘들다면 벽에 기대서 하거나 무릎을 댄 채로 하면 돼요. 10회씩 2세트 반복해보세요. 가슴과 팔 근육이 튼튼해지고 일상 동작에서도 힘이 붙습니다. 네 번째는 덤벨 숄더 프레스입니다. 양손에 덤벨이나 물병을 들고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에요. 어깨 근육과 팔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10회씩 2세트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유산소 운동. 이제는 걷기를 하루 30분 정도로 늘려볼까요? 조금 빠르게 걸으면 심장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전에 꼭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요.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근육을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다고 내일까지 쉬면 안 돼요. 적당히 피로감을 느끼는 선에서 반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초보자는 하루 20분 정도, 중급자는 하루 30분 정도. 이 루틴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꾸준히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운동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더 잘할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운동하시는 동안에 통증이 심하면 운동 전 의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관절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병원에서 안전 강도를 확인해 주세요. 운동 후 근육통이나 피로가 48시간 넘게 지속되면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늘리세요. 오늘 이야기한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핵심은 주 2, 3회 근력 운동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 걷기, 스트레칭, 휴식까지 삶 속에서 꾸준히 챙기기였어요. 이 방법들만 잘 지켜도 100세 시대의 건강한 몸과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가볍게 스쿼트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영상을 통해 더 다양한 루틴과 팁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새 영상이 나올 때마다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유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